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사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기자 김교원입니다. 2기자 김양진입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성균 씨 관련해서 좀 다뤘는데요. 그렇죠. 예. 좀 댓글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네네.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댓글 있나요? 네, 그 댓글 중에 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답변 비슷하게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번 그 수사의 책임자가 김희중 청장인데 김희중 청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맥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지난 1년 반 사이에 치안감, 치안정감 이렇게 2번이나 승진을 했고 그 이른바 가장 잘 나간다는 보직인 행안부 경찰국장도 이대로 역임하고 바로 이쪽으로 온 분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이분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약 수사에서 성과를 냈어야 했고 그리고 이 이성균 씨 수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거든요. 예. 더욱이나 이분이 다음 경찰청장 물망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성균 사건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뭐 책임진다는 얘기는 없나요? 이렇게 뭐 거치나.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래도 이게 억울하게 좀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는데 뭐 그런 보통은, 부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보통 그러면은 좀 뭐 최고 책임자가 뭐 사표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이분은 절대 사표 안 낼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청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안 낼 것 같고 경찰청장이나 인천청장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뭔가 감찰이라든가 진상조사를 내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경찰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뻔뻔하네요. 일관되네요. 제 입으로 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같은 심정입니다. 그 최상병 사건도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뭐 여러 가지 뭐 맞습니다. 일관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좀 가벼운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어제 좀 회의할 때 저희 좀 뭐 우리 닉네임 관련해서 좀 얘기했었는데 혹시 진실의 수호자님? 네. 너무나 저한테 부담스러운 부담스럽게 한 번 더 별명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진실의 수호자님. 좀 가벼운 걸로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한 이 번씩 기자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만물 박사인데 저도 참 이게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는 만물 학사입니다. 제가 석사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기 대학원을 조금 진학을 했는데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럼 학사 만물 하시죠. 학사. 만물 학사. 예, 제 만물 주변에서 이 4기자 방송 보는 지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이 기자는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라고. 진짜 박사님도 네. 석사님한테 죄송하기 네. 때문에 뭐 그러면 만물 만물 학사로 학사. 좀 고쳐줬으면 하는 저는 심지어 저는 네. 팩트 스트라이커인데 네. 이게 말할 때마다 상당히 움츠러드는 예. 너무 센가요?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소개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삼 저는 기자는 정의창이죠. 정의로운 창인 네. 것 같아요. 네. 정의로운 창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 무기 창입니까? 그러니까 찌르는 겁니까? 죽창할 때 창이. 네. 어울립니다, 죽창 어울립니다. 좋네요. 죽창. 죽을 좀 넣어주십시오. 죽을. 네, 정의 죽창. 죽창. 네, 우리 저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저 별명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 토크는 사기자가 준비했죠. 저희 4기자 첫 번째 에피소드로 다뤘던 주제죠. 네. 그 강원 인제군 원대리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후속 취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1% 천연님을 팔았던 그 금액을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희가 추정했을 때 최소 50년 된 숲이다. 전문가들이 한 네, 4명 50년. 중에 3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년 훌쩍 넘었고 그래요? 최대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100년이 넘는 나무들도 있었고 이제 그래요? 뭐 저희가 봤던 그 굴참나무나 이런 것들 80년도 넘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된 숲이었다고 볼 수 있고 너무 속상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50년만 넘은 숲 50년만 넘어도 전국에서 5%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숲은 거의 그거보다 훨씬 더 되기 때문에 거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되는 희소성 있는 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50헥타르 정도, 그러니까 후계림 말고 그 인근에 벌목된 거 다 합치면 50헥타르 정도인데 한 1헥타르당 500만 원 정도에 그게 이제 팔렸더라고요. 1헥타르가 몇 평이죠?
1헥타르가 이제 축구장 한 1.4개 규모, 1.4개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렉타르군요. 헐값 아닌가요? 근데 보통 이걸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천연님들이 다 이 정도 수준에 맞습니다. 팔려간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종이 원료, 뭐 펄프, 펄프제나 뭐 그럼 뭐 바이오매스. 휴지, 종이 뭐 이런 거. 바이오매스라는 게 말이 좋아서 바이오매스지. 그러니까 네. 그렇죠. 뗄감입니다. 뗄감이죠. 뗄감으로 쓴다는 얘기. 와 이거는 이런 너무 숲의 나무들을. 예. 이 산수를 잘 못하는 분들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산수를 못하는 게 산림청에서 이게 숲의 공익적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걸 발표해요 주기적으로. 네. 2023년에 발표했던 가치가 매년 259조 원. 아, 이게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이 한 600만 헥타르가 조금 넘거든요. 이걸 1헥타르로 계산하면 연간 1헥타르에서 한 4천만 원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저평가됐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 헥타르당 500만 원에 팔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시장에서는 원대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관광을 위해서죠. 이 자작나무 숲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자작나무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관광 목적으로 만든 거고 다른 지역들도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산림청 이렇게 베는 이유는 이제 제가 산림청 뭐 내부 좀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산림청이 사실 이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산림조합 또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영림단이라고 해서 그렇지. 지역마다 영림단 일자리가 엄청 많으니까. 일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라서 먹고 살 수가 없나요,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일하지 않기 근데 때문이겠죠. 이런 구조가 워낙 돈을 오래되어 더 벌고 왔기 싶어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먹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산림청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이게 후계림을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한 4-5개 그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서 4-50년 주기로 돌린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최소 2-3개 정도 더 만들어서 네. 40년 동안 A 숲을 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갱신하고 그다음 B 숲을 네. 하고 뭐 이런 테마파크 식으로 그거도 한다는 아니고 거죠. 참. 그리고 심지어 이 후계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저희가 취재할 때 주민분이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이 자작나무숲 후계림이 들어서면 여기 길부터 해서 뭐 산이 맞아. 더 개발되지 개발될까 않을까라는 봐.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우려가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제군에서 낸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모노레일, 뭐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각종 시설들을 다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뭐 지금 검토 단계긴 하지만 네. 지금 이게 자작나무 숲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인근 주변을 계속 이렇게 넓혀가면서 개발을 하려는 지금 계획이 있다는 그렇죠. 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저기 자작나무 숲도 예. 이번에 굉장히 훼손됐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눈이랑 기온 때문에. 그 12월 중순에 그 인제 쪽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3일 동안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기 얼음이 이제 나무에 맺혔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그게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작나무가 완전 반 이상으로 휘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웃긴 게 자작나무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자생하는 그렇죠. 종이죠. 예. 백두산보다 위쪽에 자생한 종이라서 이런 강추위와 뭐 눈에 원래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휘어지거나 뽑히거나 할 나무가 아닌데 지금 애초에 자생지가 아닌 곳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림돼서 이렇게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우리 숲에 대해서도 나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숲, 어떤 나무를 키울 것인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산림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 그 말하자면 해야 할 일이 끝났으면 산림청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프닝 토크, 핫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증오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이 시가 네. 저기 어떤 시죠? 예. 그 만해 한용운의 군말이라는 그런 뭐 군말. 사족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시인데 여기서 이제 연애를 제가 증오로 바꿔서 한번 썼는데요. 증오의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이 시를 좀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나의 자유다. 어떤 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표상을 해놓고 살고 계신 건데 사실은 본인들의 그런 어떤 증오할 자유가 그런 알뜰한 어떤 구속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자신에게도 님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도 님이 있고 그렇죠. 예. 이 기자 네. 그 국문과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시면 여쭤봤어요. 제가 농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과 아니었어요? 철학도 전공했습니다. 제가. 네. 아, 역시 만물 만물 박사.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증오 정치입니다. 네. 저와 이 기자가 함께 취재해서 보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그 피격을 당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좀 취재를 했는데요. 어떤 저변에 증오가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올해 이제 40년대생이신 분의 그 카톡방을 하나 봤더니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정말 뭐 살기가 넘치는 그런 글들이더라고요. 뭐 이재명 가문은 뭐 살처분을 해야 된다. 뭐 살처분. 그렇죠. 그리고 뭐 악마다. 우리가 뭐 악마화한다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레톨릭으로 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악마다. 뭐 호로 자식이다. 뭐 천륜을 배반한 반윤리적인 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카톡방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 피격이 뭐 조작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좀 전에 우리 뭐 박근혜 대표나 저기 그 송영길 대표도 네. 그 비슷했었죠. 비슷된 적이 네. 있죠. 근데 네. 그때는 이 비슷한 사람 보고 자작극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했어.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말은 공격당한 사람한테. 없었잖아요. 그런 게. 네. 근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던 유튜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작극이라고. 그 칼에 찔렸다고 하는데 목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이제 좀 양상이 달라진 거죠. 이 증오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우리 사회가 요새 MBTI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TF 나눠가지고 뭐 T는 공감을 못한다, F는 공감한다 하는데 이렇게 피습을 당했을 때 사실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거의 그 날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날부터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걸 이제 뭐 아까 뭐 자작극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저는 못 느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런 거에서 오히려 TF를 나눠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T지만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T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갑자기 네. 본인 변호를 시작하시네. 만물 학사로서 봤을 때는 네.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과 근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 왜 그 유튜버들 그리고 그걸 실어 나르는 그 말하자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주장이나 그 의견들을 밝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어떤 양극화된 이런 어떤 정치의 어떤 정치 우리 풍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어떤 인터넷 환경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내 말이 어떤 효능감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댓글이라든가 카톡방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튜버들은 또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한 게 또 어떤 확신이 들도록 또 확인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뭐랄까 증오가 더 증폭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기존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순화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어떤 통제를 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점점 약해진 어떤 것이 원인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전에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그렇게 사회에 많이 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극우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등용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를 많이 좀 등용됐죠. 이게 많이 등용이 됐죠.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선물도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원인이다. 근데 그분이 뭐 책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이 쓰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기존 대통령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날것의 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삼 기자 네. 뭐 노동 관련 취재를 많이 하시지만 이 어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모순된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파업에 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북핵위험과 같다. 네. 북핵위험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재적 북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사사건건 국정에 반대하는 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하는 어떤 무리들 다 북한만큼이나 우리의 어떤 존립을 호시탐탐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으로 비치는 게 아닌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간 나라에서도 예를 들면은 좀 자국민이 아닌 이주민 뭐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트럼프도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자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지 않거든요. 트럼프는 자국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자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국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좀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렇죠. 어떤 갈등의 어떤 증오의 어떤 그 감정을 표출하는 수준이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켜야 될 국민의 범위에 없다는 거를 예.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은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말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북핵 위험이 있는 노동자 왜 호로자식이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 이번에 뭐 제가 취재한 거에 보면은 국회 해산하라는 탄원을 그렇게 넣더라고요. 악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만드는 국회를 해산해 주십시오. 이거를 대법원장 대통령한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야당 대표 안 만나는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환경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누가 뭐 닭이 먼저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그걸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된다고. 근데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이 그걸 계속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대통령이 왜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일을 왜 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추적의 대상이라서 여러분들을 좀 취재를 했어요. 했더니 제가 좀 듣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갈등을 만들어 성공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검찰총장을 할 때는 제가 뭐 그때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사건 가져와. 문재인 사건을 지휘하는 거죠. 계속. 문재인 사건만. 이걸 해야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골. 타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위기 상황이 빛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갈등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갈등이 벌어져야 내가 그렇죠. 뭔가 내 진면목을 보여준다. 갈등 상황이 돼야 어떤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자기가 빛난다. 자기가 이제 드러난다. 이런 어떤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석 하나는 뭐냐면 이 양반이 내가 살았던 것을 계속 입증하려고 하는 내가 이제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개딸이나 이런 아주 강력한 팬덤이 있었고 어떤 다른 정치 토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설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우 세력만의 어떤 문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뭐 홍원이, 뭐 좌빨이니, 예를 들면 혐오를 조장하는 말들을 그렇죠. 일부 극우 세력들이 썼죠.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뭐 전염병처럼 예를 들면 진보를 표방한다는 사람들도 뭐 우조민이, 우파 좀비 뭐 이런 말입니까? 맞습니다. 뭐 굉장히 그 혐오를 뭐 조장하는 그런 말들을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 환경이 사람 만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정권 잡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야당으로서 정권을 공격하는 것만이 정치적인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양당제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죽고 이게 반복되는 토양 안에서는 증오하는 단어 외에는 힘을 못 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들이 그렇게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근데 리더만으로는 안 되죠. 계속 여야 구도를 바꿔야죠. 리더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리더는 옳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증오의 맞는데. 정치, 증오의 사회, 진영 사회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양당 구도 때문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인간성이나 특수성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정치 토양이 너무나 양당 독식 체제인 것에서 나오는 정치적 동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지하던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5년 그렇죠. 동안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1% 차이인데 네. 나머지 5년 동안 그 1% 차이는 완전히 잊혀지는 거잖아요. 네. 잊혀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쓰면 괜찮은 그런 어떤 법 제도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좀 어땠나요? 이전 대통령들은 좀 그 이제 일 기자가 그런 네네. 이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제가 기사를 썼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네.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혐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오라기보다는 혐오. 제가 그러니까 구분을 굳이 하자면 예. 혐오는 어떤 소수자 혐오.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김대중에 대한 공격, 또는 노무현에 대한 공격, 호남 사람에 대한 공격, 또는 맞습니다. 상고 출신에 대한 공격, 서울대 법대 안 나온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예. 이게 질적으로 바뀐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수사, 아. 이것을 그 전환점으로 보더라고요. 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계가 극단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 그 지지자들도 분열하게 됐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아마 영린이 그래서 돼버렸죠. 거기서부터 그게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런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검찰 수사가 정치의 수단이 될 때 네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증오 정치에 되게 중요한 토양을 놓는다는 뜻은 아닌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증오 정치를 증폭시켜온 걸 보면 대부분 노무현에 대한 수사, 박근혜에 대한 수사, 이명박에 대한 수사, 조국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오 정치를 만드는 수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특성상 거기는 스펙트럼이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없이 거기는 유죄 무죄, 기소 불기소, 수사 불수사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니까 양쪽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도 극단적으로 갈리고 이런 이제 수사가 사실은 정치에 예.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이런 게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대화와 타협,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걸핏하면 우리 고소고발하잖아요. 헌법소원 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말고 좀 증오 정치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증폭시키는 요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그 팬덤 정치. 그냥 뭐 그리- 유튜브와 네네.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 예. 예. 이 팬덤 정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노사모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노사모. 이렇게 좋은 게 있냐 그래서 사실은 우파 쪽에서도 박사모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상대방의 적대적인 그 집단으로 바뀐 계기가 바로 그 노무현에 대한 수사, 노무현 대통령의 네. 죽음 이런 거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면 공격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바로 문바라는 존재예요. 지몬미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늘이 된다. 무너져도 우리가 지킨다. 이런 사실은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얘기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고 불행하게도 그게 이제 지금의 개딸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태극기 그렇죠. 부대가 태극기가 있죠. 있고. 윤빠도 있습니까? 윤빠? 윤빠는 이렇게 못 열심히 들어본 것 하시는데. 같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구 하시는데 유튜버에 아직 되게 구글 많잖아요. 유튜버가 윤빠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구글 그래도 유튜버가. 그러네요. 그 이름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너무 좀 약간 이름이 붙기 시작하면 세력화되기 때문에 네. 너무 저는 두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아직까지 윤빠가 없을까 이런 아,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우선 저 근데 제가 이거 취재하다 보니까 그 태극기 부대의 그 상당한 분들이 지금 윤 정부에 대한 지지 시위, 지지 운동 이런 많이 걸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태극기 서식권요. 부대가 어떻게 보면 그 윤빠의 그 주력일 수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네, 이렇게 그렇죠. 방향을 가고 있는 가고 거군요. 있는 지금 거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 우리가 좀 양당 뭐 검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로 왔지만 조금 다른 생활 면에서도 사실 좀 기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이런 정치 되게
중요한 뭐 국회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실 공론장이 거의 소실돼 있으니까 짤로 받아친다고 해야 되나요? 다 그러니까 네네. SNS를 하면서 이렇게 딱 한 장짜리로 정리된 팩트 정리해준다. 화물연대 파업 팩트 정리해준다. 그럼 딱 들어가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선별된 사실들만 쭉 나열된 뒤에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10장짜리 종이 안에 얼마나 뭐 노사교섭 얘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이게 꼭 증오의 정치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공론장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 의견을 수정하고 이게 안 네. 되고 다 이렇게 짤로 옛날에 저는 왜 이게 생각났냐면 성신여대에서 한번 굉장히 청소노동자들이 세게 투쟁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성신여대 학생들 어떻게 했냐면 그 대자보를 엄청 그 열심히 써가지고 노조에서 붙였더니 띠용 그거 하나 딱 붙인 거예요. 그걸로 그냥 논의를 종결시켜버린 거야. 갑자기 뭐 누가 뭔 개소리 하냐 이거죠. 여가부 폐지 이런 거 짧게 그렇죠. 바로 올렸던 분이 생각나네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아주 길게 풀어야 되는 사회적 과제를 너 먹니? 뭐 이런 거 하나 딱 붙이고 네. 쫓아내는 거죠. 그 제가 이번에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암흑의 비대위원장이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결국 이분은- 이름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짤로 만들기 너무 좋은 얘기를 합니다. 검사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검사 탄핵을 뭐 찬성하나 반대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세금으로 소고기 초밥 먹은 사람이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짤로 만들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합하고 뭔가 타협을 하는 그런 수단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의 어떤 토론은 보면은 이제 경쟁 위주인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된 분이 한 암흑의 비대위원장이나 아, 뭐 이준석 씨도 계시죠. 이 암흑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찍어 누르는 그렇죠. 토론. 이 어떤 인상적인 말로 거기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진실이 있거나 참 거짓을 따지기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그냥 이미지로 정서적으로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정확한 부분들이 표현인 것 예,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인터넷 쇼폼이 이제 득세하는 그런 어떤 환경 거기에 이제 짤로 만들기도 좋고 네. 사람들이 은근히 정치 뭐 국감이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보는 영상은 대부분 다 거기서 싸우는 영상이구나. 1분짜리. 1분 안에 어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장면에는 다양한 뭐 사회적 맥락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또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싸우고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뭐 서로 혐오를 한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점점 더 거기서 이렇게 발전되고 증폭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맞습니다. 그런 고민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 사 기자가 말한 거를 네네. 저 쇼츠로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사기자 얘기한 것 중에 그 대목이 전 되게 인상적인데 다양한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는 게 지금 소셜 미디어의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거 말해. 네. 미국에도 사실은 네.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런 양극단에 치달은 그런 정치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예. 미국 버지니아 심리학 교수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4가지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가지요? 아니, 4가지 중에서 저 마지막 기억나요. 거만. 마지막 게 뭐죠? 정원을 잘 가꾸세요. 근데 그 한국에서 네. 정원을 가꾸기가 아파트 정원 가꾸세요.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이 치유를 받는 게 뭐냐면 나무를 사랑하면 됩니다. 가로수를 아끼고 예. 우리 주변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아끼고. 아, 우리 시청자들이 좀 비약을 느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런 어떤 양극단에서 자기가 이제 네네. 굉장히 그 허탈한 그런 마음들을 좀 위로받을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그런 공공의 정원, 그렇죠. 가로수를 잘 가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야당의 당 대표가 그 여당 성향의 지지자로부터 이 어떤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심각한 어떤 그 병적인 징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증오의 정치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한겨레 21을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영상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기사 링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2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3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